자, 수업 녹화 들어갑니다. 예, 말 들립니까? 아,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예, 마이크는 켜졌고요. 카메라 켜실 수 있나요? 카메라를 어디서 켜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어디를 눌러야 카메라가 켜지죠? 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요. 비디오 카메라 아, 표시되어 있는 걸,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시작. 아, 그렇죠. 예, 예, 켜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됐네요. 예, 예. 아, 윤희영 도반님, 보자. 그 오메이리 화두상담 PPT를 열어놓기, 그 PC에 PC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화면을 찍으면은 화면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화면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지만, 나가셨다가 그, 네. 그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요. 터치하시면 여러 개 공유하실 화면이 뜰 이미 거예요. 나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나가셨구나. 이게 약간 그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심화반 수업 화면도 하나가 1교시 께 화면 저장이 파일이 어디가 찾을 수 없어서 2교시 것만 올렸어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자, 거기서요. 윤희영 도면님 됐고요. 거기서 윤희영 도반님 얘기 들리나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슬라이드 노트 창이 있죠. 슬라이드 노트 창이요? 예, 거기 쓰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노트 창. 그것은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커서 움직이는 거기에 보면은 네.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드 네, 쇼. 있습니다. 네. 그걸 눌러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녹화돼도 나중에 보는 분들도 화면이 잘 보이고 작게 되면은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니까요. 잠깐, 또마인들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입정을 하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도반님들,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공부는 가급적 한 1시간 30분 정도로 한 30분 단축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경주 1박 2일 순례가 있었어요. 예, 오늘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수업에 이어가지고 윤희영 도반님 토론과 그 과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윤희영 도반님께서 그 발표문을 좀 보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고 토론 과제를 다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연 도반님 그 발표하시고 토론 주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문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희영 도반님 박수로 맞으겠습니다. 예, 예, 시작해 그래서,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것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 선사님들의 대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거만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첫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그 오메이려가 깨달음의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줄에 이제 실참 치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선언에서 7일 만에 이렇게 뭐 깨닫게 해주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거기에 통과된 사람이 뭐 50%는 된다라고 이렇게 그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박 박사님이 어떻게 그 겨우 뭐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준 인가 과정이 좀 궁금해서 요거 하나 좀 토론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오메이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거저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성철 스님 의견은 맨 아래 동정이려 오메이려 오메이려 중에서도 몽중이려 숙면이려로 가서 이제 대오한다. 요거는 뭐 다른 성철 스님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요걸로 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정이려는 이제 다른 뭐 선문 종로라든가 제가 보는 책 저희 교재 중에서 이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보시면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 표현 아래 칸에 선정, 삼매, 몰입 이걸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몇 년 하셨지만 엄청난 그 뭐 희열감 아닌 행복감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느껴야지 발심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참선이나 이렇게 명상 하나만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발심이 일어나니까 요거 느끼는 게 일단 동정이라 가기 전 단계라든가 아니면 동정이라 단계에서 많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면 저는 진짜 안 나간다고 제 이렇게 좀 미력하신 제 표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은 화두 끊기지 않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 강사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삼선 중에 이제 초기 단계는 엄청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좋은 생각, 잘 될 때는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실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할 때 느낌들은 이제 많이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몽중이려는 낮에 하던 동정이를 이어서 계속 뭐 낮이건 밤이건 한다. 근데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메르에서는 그 몽중이려보다 더 철저하게 산매에 드는 거고 그 의미로서는 잠에 꽉 들어서도 잠에 꽉 든다는 표현은 이제 그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자면 꿈을 안 꾸거나 이제 완전 의식이 떨어져서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그럼 뭐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은 현사스님이 이제 깊이 잠든 때 이게 이제 감숙이란가 뭐 감면인가 뭔가 있는데요. 깊이 잠들 때 소소 영영함이 있는 거 없는가 요거 이제 이분 기준이 있으시고요. 이제 대예수님도 어린애에 출가하셔가지고 한 2년 정도 어렵 보시고 이제 깨쳤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직연병이라고 담당군준 선생님한테 이제 한 차례 엄청 이제 그 여러 차례죠.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제 혼이 나고 그 좋은 보물,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그렇게 떠드는 그 지식들이 아니면 그 화두가 잠에서도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게 병이라는데 그 병이 뭐 아픈 병통이 아니고 읽다 보면 직연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호수님은 이제 그 나중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직연병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면서 그리고 요거를 계기로 더
철저히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도 그 오메이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체험을 못 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 자신의 공부에 잘 안 되는 것과 기견병을 인정을 하고 있다가 계속 그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책에 보면 74쪽 보면 74쪽 한번 읽어볼게요. 원어스님이 다른 선지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공부의 병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기미만 보이면 참선이나 말짱 거짓말이니 선이 없다는 논이나 짓고 경전이나 함부 싸들고 평생 경이나 읽고 말 것이다 하고 그 원어스님 거의 제가 보기엔 좀 뭐라 그럴까요?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어스님 찾아간 것 같고요. 그런 비슷한 말이 선문 종로에 있어요. 요 말도 그때 같이 한 말인지 이제 좀 비슷한 말인데 선문종로 191쪽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오매이려를 해야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 오매이려가 진짜라면 나를 고쳐야 되겠지만 그 오매이려가 사실이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 오매이려가 참선에서 필요하냐 진짜 오메이려가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원어선 선사한테 갔는데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제가 병을 가지고 우쭐했는데 잠들면 공부가 안 되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원어선사께서 그 많은 망상 다 이제 거기가 알고 있는 기견병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망상이라고 하셨어요. 망상 전체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공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대스님 계속 공부를 하다가 원어스님 법문 듣고 또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또 생각을 하셨다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지나가는 과정의 착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원어스님 또 뭐 이러이러한 지금 책에 나오는 유구무구 여등 기후예요 화두를 보고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또 자기 혼이 알 것 같다고 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인가를 계속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마다 공부가 덜 됐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철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트인데 설암스님하고 고봉스님 문답에도 선용하고 이제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낮 동안에 분주할 때도 한결 같거냐. 한결 같습니다. 이 말은 동정이라는 패스한 거고 꿈속에서도 한결 같으냐. 한결 같다고 하니 몽중이라는 패스인데 잠이 꽉 들었을 때는 그 주인공이 어디 있더냐 하니까 말을 못해 그걸 이제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면이라 즉 오메이려는 아직 안 된 거다라고 이제 그 점검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5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옆에 자는 도우의 목침 소리에 화두탑하셨다는 이게 이제 고봉수님 선생에서 본 거고요. 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1초지기 멸해지도 숙면이력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니까 동전 오메이의 과정을 거쳐야지 깨달은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철도는 제가 이제 쓰기는 썼지만 그 제 뒤에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뭐 크게 지난주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수연 도반님 발제 마저 듣고 예, 토론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고요. 아까처럼 그 슬라이드 화면으로 확대를 한번 해서 예, 예.
슬라이드, 예,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어, 네, 제가 맡은 꼭지는 두 가지고요. 그리고 오로지 이 화두 참선법이 이게 짧기는 한데 이번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러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음, 지금 윤 교관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우리 선에서 말하는 화두를 해야 하는 근본 자세, 즉 3단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3관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어떤 면에는 한 방에 그래서 천재처럼 일초직일 열애지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도 도달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것과 다 무관하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이 성관, 즉 우매이려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이려를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에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책에서는 성철스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 동정이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화두 공부가 되고 있다는 상태래요. 되고 있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끊어졌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 없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미의 일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를 했고요. 요런 문구는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갖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메이리어의 첫 번째는 몽중이려예요. 몽중이려는 누구나 지금 잠을 자잖아요. 심지어는 꿈을 꾸는데 그때도 이 화두가 한결같이 성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몽중이려를 하더라도 잠시 잠깐 좀 방심을 하면 그렇게 수행하는 그 화두가 좀 퇴전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반면 이 숙면이려는 같은 잠인데도 더 깊게 들어서 이 표현 참 좋잖아요. 잠이 꽉 들어서도 화두가 이렇게 한결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숙면이려 정도까지만 이 정도를 가면 팔지 이상의 자제도사에 해당이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성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인 음의 이려를 반드시 거쳐야만 깨침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의 이려까지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맡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다 이 부분에 바로 여기부터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달마대사가 얘기하신 그 부분을 먼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려, 장벽, 가위, 입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 수는 좀 다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즉 외식재연이라 하는 것은 밖으로 모든 이면을 쉬어요. 그리고 내심무천, 내 안으로 마음이 이 천자가 이렇게 헐떡이다는 거니까 헐떡헐떡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심려 장벽, 마음을 장벽같이 단단히 했을 때 가히 그랬을 경우에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거는 그냥 해석인데 여기서 심려 장벽이란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각이나 분별로 과거니 미래니 하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 경계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다. 이제 이런 상태의 마음을 심려 장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런 신녀 장교까지 됐을 경우 바로 또 교회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국영각을 성취하는 일이 멀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여기 책에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매 이려 단계에서 지금 달마 스님이 얘기하신 이 신녀 장벽에서 가히 입도, 즉, 이 국영각을 성취하는 일이 멀지 않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이 상태를 또한 선문에서는 대무심지라고 합니다. 그냥 무심도 아니고 대무심지 그 지경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호 스님과 대해 고각선사의 일례가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간에는 내가 깨쳤네 점검하네 뭐 몇 번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무심지를 지나서 사승득활, 사승득활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원어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이제 또 대해 보각 선사 스님에게 대해 스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때 대해 스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도리는 흡사, 제가 뜨거운 기름솥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핥으려 하나 핥을 수 없고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는 것 같다. 정말 네, 이런 상태 아마 여기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있으실 텐데, 이런 상태까지 가야만 이제 원어 선사가 그 대해 보각 선사에게 너의 비유가 지극히 좋구나. 이제서야 좀 지극히 좋구나 하시면서 이제 공안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안을 받고 거기에서 뭐 이리 물으면은 저리 대답하고 저리 물으면 이리 대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원호 스님이 대해 스님에게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매이려도 어렵고 처음부터 시작한 이 동정이려부터 해서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단계에서 다시 사중득활이라는 경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중득활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크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공안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중이려가 되고 숙면이려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안의 뜻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태래요. 아까 숙면이려만 하더라도 제8지 이상 자제보살이고 뭐 성인에 해당한다 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화두 공안을 잘 알 수가 없는 상태래요. 하물며 우리는 여전히 이제 번뇌에 휩싸여 있는데 번뇌가 여전한데도 공안을 알았다고 경성하고 경성했다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 불임을 하는 것은 성철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도록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뢰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화두로 면밀히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 사정 극화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선사 나홍 스님이 있고 또 하나는 태구 스님이 있는데 나홍 스님은 56세에 돌아가셨죠. 태구 스님은 80세 넘게 되셨는데 나홍 스님이 깨치고 나서 공부 10절목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10절목은 가급적이면 정말 여기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 통독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절구절 읽으면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마 스스로 자기 양심에 비춰보는 좋은 거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안 되죠. 그 중에
그러면은 공부 10절목은 좀 통과를 하고요.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태고 스님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깨쳤는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점검해 줄 스님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서 임재종 쪽을 이제 이어가지고 들어오신 스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 스님은 어, 점점 옹해이려한 때에 이르렀어도 다만 화두하는 마음을 여의지 않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심쿵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부분은 화두 참고 중에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뭐 명경이가 거기에는 뭐 마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장애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한 사례, 가장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사례였나 봐요. 여기에만 일단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뭔가 공부하는 도중에 신비한 현상 내지는 뭔가 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앞쪽에서 이미 우리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깨친 거랑 무관하니까 화두만 열심히 들으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깨쳤다는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대산에서 수도하는 어떤 수자 스님이 세 번을 성철 스님을 찾아뵙고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뭐 타일러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또 와서 막 물어봤을 때는 그게 병이라고 성철 스님이 얼마나 호되게 얘기를 했을까요? 음, 이런 그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웬 수자가 성철 스님 법문을 딱 듣고서 깨쳤다고. 아이고, 스님 법문하시는데 이런 지하에 확철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참, 호기는 좋으나 스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1700공안이 이제 훤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도 공부가 그대로 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망상이다라고 잘 일깨워 주신 부분도 나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깨쳤다는 착각은 무수히 그 종류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요거는, 토론 주제는 아니지만, 예, 조금 생각나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또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그 정에 빠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정에 빠진다는 것은 아무런 마음작용이 없대요. 그냥 고요한 상태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 상태만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또한 대상이니까 그것만 탐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 이루 비교 불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만 탐닉하는 것도 정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신뢰로는 웬 처사분 한 번 앉으면 여러 시간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스님이 이게 약간 호심 두들겨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달래면서 이제 공부할래 그랬더니 이제 공부한다 등등 해서 이제 그분도 다시 결심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화두를 들고 내가 이제 화두를 들고 앉아서 뭔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점검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검의 기준은 뭔가 하는 이 두 챕터 내용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세 가지만 썼습니다. 첫째는 항상 스님께서는 잠에 꽉 들어있는 거기에서는 어떠한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이 꽉 들었다라는 의미가 내가 꿈을 꾸는지도 모르는 그거 있잖아요. 막 그 꿈에서도 그 경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웬 수자님에게 하셨던 지금도 공부가 그대로 여여하게 되고 있느냐. 왜 말할 때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저도 지금 이거 발표한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화두가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러면서 스스로 점검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화두 참고 중에 장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내가 깨쳤다는 착각 그리고 정에 빠지는 병 두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두를 드는 수행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자가 화두 공부하는 요령 도대체 있을까? 있습니다. 이 요령은 스님이 아까 그 정에 드는 처사님에게 왔을 때 알려준 게 또 기술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이고 스님은 이 체득하는 것을 여기서는 체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체득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것이 돼야 또 화두를 여일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배를 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기존에 어느 선방에서 뭘 공부했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화두를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화두를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를 해야, 화두 공부죠. 화두 공부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똑같이 화두를 들 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참선이 서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역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서양 분들 중에 뭐 깨어난 분들이다 이러면서 많이들 이것저것 건너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일본 거를 이렇게 갖다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뭐 마이클 시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했다 하시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유명해지고 뭐 등등등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 참선에서는 많이 비껴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철 스님께서는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고불고조의 말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무수히 많은 그 고불고조님들이 화두를 성성하게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 그 방법 중에는 여기서는 지금 무자화도 그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또 정에 빠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하셨을까라고 어째서를 꼭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정에 빠지지 않고 그때그때 다시 화두를 붙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아마 선방에서 그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 걸 스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무자만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무만 참고해라 이러는 게 있고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하면서 이제 어째서까지 붙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 부여까지가 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느냐 참의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6번째, 6번이 제일 관건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는 호흡을 하느니 단전을 관하느니 이런 호흡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선문에서는 호흡 같은 것을 대척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주변에서 같이 참선을 하는 도반이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다들 저 자신도 그렇고 호흡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선에서 얘기하는 화두 공부하는 그 요령 중에는 이런 호흡을 내가 뭐 호흡을 뭐 깊게 하고 호흡이 어디까지 가고 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뭘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호흡을 뭐 깊게 하고 낮게 하고 근데 그 상기병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만 호흡을 살짝 권하면서 단전적으로 호흡을 빼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사를 지금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사는 뭐예요? 호흡 한번 잠깐 안 쉬면 죽는 거고 잘 들으시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절실함에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게 많이 하면서 그런 거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 탁 쳐버리시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호흡을 하느냐 단전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결론적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 걸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오매이려의 경계를 통과함이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일초직입 열애지를 했든 뭐 이런 그 삼관 수행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초기비교에서 하시는 호흡 수행을 하든 오매이려의 경계를 통과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깨쳤다고 막 여기저기, 하여튼 그런 깨친병 이런 거에 끄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양심 얘기는 아마 이 전 챕터부터 해서 간간히 나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것이 사실은 뭐 제 생각엔 다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본인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부지런히 하라고. 그래서 아마도 성철 스님 그 돌아가시던 아침 7시 10분쯤에도 그 원택 스님에게 이렇게 몸을 내맡기시면서도 화두 열심히 하그래. 이게 아마 마지막 위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성철 스님이 주신 이 불기자심을 제 그 생활의 모토로도 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서원의 결론은 불기자심이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고요. 여기 토론 주제는 다 보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나네.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제 토론 주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두 공부하는 수행자는 잠이 꽉 들어서도 화두가 한결같이 돼야 된대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꼭 토론이라는 딱딱한 거 아니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짧게 핵심만 아주 키워드식으로 아주 잘 간결하게 하면서 설명도 잘 하셨습니다. 아주 덕분에 도반님들이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반님들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토론 순서는 윤희영 도반님 그 발제 부분부터 그 화면 공유, 수연 도반님 화면 공유를 풀어주시고, 예, 윤희영 도반님 화면, 예, 이게 수연 도반님 화면 공유 기능을 한번 끄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 중지로. 예, 예. 다시 윤희영 도반님이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시죠. 아까 토론 과제,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싶은 게 뭐였죠? 아니면 질문 내지, 예. 에, 첫 번째는 수불선언에서 하시는 뭐지? 7일간의 그게 이제 안국선언, 어떻게 7일 만에 50%의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을 하느냐. 그게 동정이려인지 아니면 저는 확철대오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이려는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을. 근데 숙면이려라든가 몽둥이려를 본인이 뭐 꿈을 꾸든 안 꾸든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안 꾸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꿈꿀 때 그다음에 잠에 꽉 들었을 때 그거를 본인은 알 수 없을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법거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 그거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혹시 도반님들 지금 윤희영 도반님께서 그 질문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편안하게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안국선언에서 7일 만에 화두를 탑할 수 있게 화두를 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제 지금 간혹 기사도 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안국선은 그 수불스님의 가나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그 7일 만에 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초점을 맞춰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리 도반님들 중에 혹시 안국선은 그 8일 가나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도반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저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간혹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도반님들께도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정견이 좀 갖춰졌다고 이제 조금 스스로 좀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되고 또 스스로 또 확신이 서는 사람은 안국서는 그 8일, 7박 8일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그 얘기가 참 이게 긴데, 얘기가 긴데, 어쨌든 그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시죠. 우선 이제 제가 어, 이제 고우 스님 만나고 이제 성철 스님 101법문을 소개받은 지 해가 이제 2002년이었고 한 10년 정도 걸리면서 그 101법문을 한 10번 읽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제 그 확실히 좀 이해해서 이제 그게 좀 이해가 확실히 되니까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보는데 그 의심이나 의문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저는 불교의 세계관, 가치관이 좀 정립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세상 문제나 내 마음의 문제나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생각했을 때 스스로 다 알겠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도 알고 또 이제 짜증이 나면 짜증 나는 이유도 알고 또 문제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이해해도 이제 소위 그 이제 우리가 공부에서 해오라 그러죠. 이치로 깨달음을 이제 그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는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이제 제가 그 짜증이나 화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마음은 많이 편해졌고 또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스스로 답을 찾겠는데 여전히 이제 그 짜증이나 화, 스트레스는 어, 없어지지 않아요. 경계가 처해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우 스님께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그 화는 그 탐진치 삼독심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이해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지견, 정견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 이제 그 체험과 실천, 중도의 이제 체험과 실천을 이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화두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다 모든 공부가 다 평등하고 다 좋지만은 이제 간화선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명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제 저인데 권해서 제가 이제 정명스님을 찾아가서 나바오를 배웠죠. 하루에 5분씩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하면은 언젠가 그 5분을 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삼매가 체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 좌선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로 운이 좋게도 5일 만에 이제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이제 삼매를 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때 그 뒤부터는 이제 5일 이후부터는 15분
30분, 45분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면서 계속 좋은 체험이 됐고요. 뭐 여러 이제 다양한 경계도 좀 체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우스님께 이제 지도를 받아서 점검을 받아서 이제 그 경계를 건너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이 참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공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 좋은 가나선을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이제 주변에 돌아보니까 뭐 그 너무나 이제 이 가나선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조계종에서 이제 조계종 심장부에 일을 했지만은 조계종 심장부에서조차 이제 가나선에 대한 곡해와 왜곡과 비난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그 가슴 아프고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는 나름의 원력을 세우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뇌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제가자이지만은 이 생활 속에서 가나선을 좀 알려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그 수불스님의 안국선언이 그 가나선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도심에 큰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국선언이 이제 원래는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부산에도 큰 선언이 있습니다. 부산에 아주 큰 선언이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안국동에 안국선언이 아주 근사하게 그 미술관처럼 그 지상 4층으로 요즘엔 그 주변에 한옥까지 사들여 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경관을 갖춘 그런 그 선언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 또 수불스님이 이제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뭐 크게 하시고 이래 가지고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소문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야, 참 수불스님 대단하다 이런 쪽도 있었지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전부 마구니 외도들이다. 어떻게 7일 만에 그 깨치고 인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가나선에 관련한 활동을 한다면은 이제 안국선은 저 프로그램을 내가 모르고서는 활동하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총무원에 너무 일이 바쁜 때여가지고 저희 도반인 그 변희욱 박사와 서재영 교수님에게 두 분에게 이제 살살 꼬아가지고 그 두 분이 한번 그 안국선언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 다 뭐 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큰 마음을 내 가지고 그때 아마 상도동에 그 미산 스님이 하는 상도 선언에서 그 7박 8일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가서 수련회 이제 참여를 했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서재영 교수님이 중간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셨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마구니들 선물 같다고 도저히 나는 그게 그 용납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된다고 막 울고 불고 화두하는데 막 울고 불고 막 춤추고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자기는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도 좀 그 듣던 얘기가 있었으니까 정말 과연 그런 마구니 소굴이구나 이런 한편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변희욱 박사님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7일 만에 인가를 받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변희욱 박사는 이제 그런 마구니 그 소굴 같은 면도 있는데 당신이 볼 때는 좀 참고할 점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제 긍정 반, 부정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만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도반이어도 이게 지금 판단이 모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공주 제가 근무했던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이제 그 7박 8일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는 소문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청해서 거기 이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은 내가 비록 뭐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 법문을 듣고 내가 이제 관화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목을 좀
공부를 좀 했다 하지만은 내가 이왕 여기 7박 8일 동안 그 수불스님 프로그램에 왔는 이상 내가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이분의 가르침을 내가 충실하게 한번 따라보자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렇게 시작할 때 법문을 합니다. 아마 내 기억에는 월요일 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오후 2시에 이제 입제 법문을 하면서 화두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제시하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제 그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 법문이나 또 서너록에 나오는 법문을 들어본 거하고 아무 모순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하는 거예요. 화두만. 예. 목숨 걸어놓고 먹는 거 잠자는 거 빼놓고 오직 화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순되는 바가 없죠. 분명한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법문하고 충돌되는 것도 없고 똑같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만 수불스님은 요 손가락 요거 흔드는 거 요 놈이 누구냐는 화두를 당신이 창의적인 화두를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좋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그걸 제가 고우스님께 화두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불스님이 말씀하신 화두는 안 하고 제가 고우스님께 받은 화두를 그대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월요일 그날은 별 뭐 특별한 감흥 없이 이제 망상과 화두가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이튿날도 좀 이튿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도 이제 이렇게 10시 이제 1시간씩 법문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8시인가 9시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1시간씩 발심 법문을 합니다. 격발을 시켜줘요.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윽박 지르고 야단치고 이러면서 이제 화두를 집중을 몰입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또 들어봐도 아무 모순이 없고 과연 옳으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화요일 날 하고 했는데 역시 이제 화두와 망상이 오락가락하다가 수요일 날 이제 또 이제 화두를 또 와가지고 이제 법문하는데 그때는 딱 제가 화두를 들고는 그 법문 끝나고부터는 화두를 딱 들었는데 아유 9시부터 이제 화두의 좌선에 들어갔는데 12시까지 화두가 딱 일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복 위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자기가 이제 알죠. 그 화두가 또릿또릿하면서 이제 고요한 상태가 쭉 이렇게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좌복 위에서 화두가 이제 끊어지지 않는 걸 제가 이제 마음에서 그걸 또렷또렷하게 느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신경이 쓰는 거 관계없이 오직 화두만 붙여서 가다 보니까 12시쯤 됐는데 이제 괴종시계 소리가 났는데 이제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거기서 이제 희미하게 이제 일어났냐면 이제 고우 스님께서 늘 법문하시면서 이 가나선의 화두 산매는 이제 성성적적 산매이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이제 공양 시간이 되면 공양간에 가서 밥을 찾아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용변 볼 때는 또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와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좌복 위에 화두가 되니까 공양 때가 되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요거 화면 공유 기능 한번 꺼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게 내가 생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좌복위에서 3시간 동안 일념이 됐으니까 과연 움직여도 되는지 동정이 일회가 되는 걸 내가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12시 개종식을 듣고는 좋다. 공양 한번 가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방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도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되네. 그러면 계단을 내려갔는데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자신감 붙여가지고 이제 저 공양실까지 한 200~300m 되는데 그 거리까지 걸어가는데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나 서서 이렇게 서서 걸어가면서도 화두가 똑같은 그 산매 상태에서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자신감을 갖추고 이거다 이렇게 딱 그 자신감 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공양간에 이제 큰데 가서 이제 배식을 제가 밥을 떠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거 공교롭게도 그 혼자 이제 갔었죠. 근데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사무실 총무 후배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아주 그 가까운 후배들이, 저를 또 많이 따르는 후배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내가 여기 참선수련을 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공양실에서 봤는데 본체 만체 하고 쌩 까고 이제 저거 한다면 나중에 사무실 생활이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각까지 가볍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는 하고 밥을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사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손을 싹 들고 이제 빙긋이 웃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을 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내가 야 왔냐는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이게 제 마음속에 유리창이 와장창 무너지는 같은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삼배가 딱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차 싶었고, 얼굴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겉으로는 웃고 이제 속은 이제 우는 그런 순간에 이제 제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다시 화두를 주스려니까 이게 안 돼요.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그걸 뭐 표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가서 선방에 앉았는데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너무 이렇게 좋은 체험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데, 법문을 이제 그렇게 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여간 다시 수불스님이 와서 이제 격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을 듣는데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록에나 이제 나오는 그런 동정이려를 화두가 동정이려를 체험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저식에 대한 고마움, 부처님에 대한, 또 달마 스님, 육조 스님, 성철 스님, 고우 스님, 태고 스님, 또 수불 스님에 대해서도 난 고맙죠. 왜냐하면 수불 스님이 그런 이제 격발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그 고마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법문 듣는 동안 내가 울었어요. 이제 제가 우니까 이제 수불 스님 평소 저를 알았고 그쪽에서 저를 잘 아니까 이제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님이 법문을 끝나고 나가시면서 혹시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는 경계를 체험했으니까 나갔죠. 나갔는데 가보니까 한 10사람 정도가 이제 같이 경계를 체험했다고 왔는데, 이제 점검 방에 쭉 앉춥니다. 쭉 앉혀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떤 경계를 체험했냐고 막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쭉쭉 해서 전부 이제 퇴짜를 다 놓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저를 퇴짜를 놓고는 다 방에 들어가서 더 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남았는데, 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시면서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인가를 해는 약간 통과라는 표현을 썼다. 그때 이제 인가라는 말이 상당히 사실은 시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격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두선에서 인가는 깨침을 인가해 주는 거니까 그 인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실 논란이니까, 그때는 인가라는 말을 안 쓰시고 통과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했다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어. 이제 제가 속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화두상관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그러니까 동정이려는 체험을 했더라도 몽중과 오매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통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는 뭐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뭐라 하냐면, 수불 스님, 뭘 더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뭘 더 하려고 그러냐고. 됐다고. 이제 보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저 마곡사 가가지고 마곡사 가서 좀 쉬어라 그러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제 공부 기준은 이게 지금 인가가 깨친 게 아니잖아요. 화도가 타파인 게 아니고 화도 삼매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행히 이제 동정 간에 화도가 끊어지지 않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는 제가 이게 몽중일이나 오매일이도 시간 문제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탁 섰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백일본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중도 연기가 이제 이해가 돼 가지고 해오라 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팔만대장경이나 모든 그 불교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두가 딱 체험이 되니까 이거 화두도 이제 이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과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의심이나 의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통과 이래가지고 공부 더 할 거 없다고 쉬어라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하고 속으로 이제 제가 그 표현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좀 뭐랄까 그쪽에서는 불경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고 이 어른은 이제 고우 스님, 성철 스님이 그 말씀하시는 우리 그 가나선의 종장들이 보시는 것과 공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거기 밖에서 뭐 미산 스님이나 그 안국선언 관계자들이 저더러 축하한다 그러면서 미산 스님도 굉장히 그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보고 수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저인데 약간 공지사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뭐 수석이든 뭐든 간에 내가 알던 공부 기준과 다른 얘기를 하시고 다른 체계를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수긍을 할 수는 없었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쪽에서는 저를 이제 자꾸 당신들 식구처럼 많이 저랬어요. 이제 많이 챙겨주고 뭐 논의하고 이러면 이제 회의도 같이 저러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가나선의 견성 기준하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안 맞는 거죠, 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뭐 예우나 예의는 늘 깍듯하게 제가 선지식으로 모시고 이러지만은 이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고우 스님께 가서 이런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그 동정이려 아주 좋은 체험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수불 스님이 이제 그런 공부에 한계가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하고 뭐 저는 워낙 고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고 또 고우 스님 법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철 스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문정로와 백일법문 하시면 똑같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우리 그 성철 스님 화두참선법에 보면은 성철 스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게 성철 스님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이제 우리 가나선을 제창하신 대해종고선사라 고봉선녀의 이제 고봉선사나 또 우리나라의 종장인 이제 태고 스님이나 나홍 스님이나 한결같이 이 동정이려 오매이려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나선의 이 망고불변의 기준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성철 스님 견해라거나 고우 스님 견해거나 박 교수 견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그분은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확신을 워낙 법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불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아직 뭐 공부가 멀은 사람이다. 다만 이제 이게 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다만 그 아까 얘기했던 안국선언의 수불 스님이 지금 제시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가나선의 정통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수불 스님 방식의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공부의 기준을 세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선방 수자들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존중도 받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계를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면이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제가 좀 얘기가 장황했는데 또 다른 분들 하신 말씀이 있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고요.
윤희영 도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풀렸습니까? 그렇더라도 나중에 한번 그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시는 건 좋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정견하고는 달라요. 정견과 그런 기준은 다르지만 그분이 이제 화두를 이렇게 격발시켜 주는 거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만난 우리나라 산중선지식보다도 그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수불 스님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되죠. 예. 예, 수연도반님. 예. 아,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성철 스님을 위주로 해서 화두 참고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뭐라고요? 뭐 천천히 말해보세요. 음성이 잘 안 들렸어요. 그럼 아까도 잘 안 들렸겠네요, 모두들. 저 여기서 보니까 다들 막 목석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게 지금 고작이 났나 일단 손을 들어봤고요. 예, 예. 네, 어, 하여튼 거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미영 도반님 너무 궁금하시면 따로 또 저기 박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저희는 좀 이 책이나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그 진짜 그 고불고조 이 안목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력은 안 되더라도 좀 그런 식의 어떤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희영 교관님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니, 수연도반님, 수연도반님, 네네. 그 윤희영 도반님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린 거잖아요. 네네. 잘못됐습니까? 뭐가 아니요. 문제가 있나요? 아, 이제 저기 박 교수님 수업을 다 들으실 거잖아요, 윤도관님. 그러면은 수업 내용 안에 이 내용 많이 있어요. 들으시면 돼요. 윤희영 도반님, 그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이제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예, 그 안국서는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가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뭐 저 자신도 그런 동정이별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는 제가 선지식으로 존경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법에 대한 견해는 이제 저하고 다르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고 예, 공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윤희영 도반님 그 아주 질문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만 5년 동안에 걸쳐서 오늘처럼 자세히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2년도 8월 1일 날 금봉암에 우리 인재원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서 3박 4일로 거기를 가서 경험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이 그대로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제가 다시금 그런 동정이력 경계가 뭐라고 나는 경험했다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저는 그걸 확실하게 저도 몇 시간을 갔어요. 그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딱 깨진 것이 밥을 먹고도 안 깨졌어요. 그냥 그대로 화두가 참 유유히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잠자던 도반이 커피 타주면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 답변해 주느라고 저는 깨졌는데요. 바로 우리 교수님도 끝나고는 그렇게 나고서 오후에 안 됐다는데 저도 진짜 안 돼. 지금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저는 자신은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들어갔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60경기에서 들어갔지만은 뭐 80경기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선 저 지금도 잘 아침에 15분, 20분 하면 그 망상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은 먼저 감정부터 쫙 잡아야 노래가 잘 나오지. 감정도 안 잡고 노래 부르면은 노래가 엉터리가 됩니다. 트롯 그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선도 참선하기 전에 마음의 각오가 단단하게 이렇게 잡고 아까 격발이라는 말씀인데 딱 맞아요.
자꾸 이렇게 충전을 해서 딱 그것을 해야만이 되지 20분 한다고 안 되는. 그런데 왜 하느냐, 제가 10분 20분을 왜 하느냐 매일. 그것은 이유는 그것을 하면은 안 사는 날, 안 하는 날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안 할 때보다도 그래도 망상을 떨었더라도 5분이나 10분, 20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래서 저는 하는 거고, 안 돼도 저는 절대 안 해요. 저는 뭘 기다리느냐. 앞으로 제가 10일 동안 시간만 있으면은 정말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서 금붕암 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번에 내가 40년 동안, 예, 금붕암 갈 때가 47년째입니다. 제가 참선한 지가 47년 동안 참선을 한다고 했는데 인재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을 어디 정견을 세워주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혼자 깨쳤다고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다가 불교 인재원에 와서 공부를 딱 우리 박 교수님께 배워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도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47년 동안 헛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저는 1967년도 육군 보병학교 딱 들어가서 천주교 신자가 절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시무도를 보고 호흡법을 가르쳐 주는 걸 딱 보고서 그날부로 나는 불교다 했어요. 내가 하려는 종교는 여기였어. 근데 내가 천주교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꿨던 사람이고, 그래서 분통해서 제가 금봉암 들어갈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가 안 보이면은 나는 집에 안 내려가 본다. 사업이고 뭐고 다 안 해본다. 내가 그런 각오로 핸드폰도 지우고 신문 한 쪽도 안 가지고 오로지 내가 여기서 정견이 그래도 섰으니까 오로지 내가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제 하트판처럼 쇼부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밤마다 시비를 걸어. 또 같이 자는 사람 정신병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부시럭거리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나 참선하러 왔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로 하고 3일을 거기서 잤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또 한 방에서. 그러면서 뭐 참을 것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나를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건 나는 싸울 일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런 각오로 했더니 저 딱 3일째 되는 날 아침 참선이 시작하는 때부터 탁 시작이 되더라. 저는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과부자를 못 들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금 제가 7학년 2반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계속 했어요. 하루만 앉아서 했다가 너무나 아파서.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더 이상 그건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예, 진짜 예, 맞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영 도바님 오늘 진짜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이게 저는 실제 교육이라고, 실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호 고사님 그 말씀 아주 귀한 그 체험과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지나다 들었는데 오늘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건 제가 처음 들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자, 다른 감사합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다른 석순이 도반님이나 일신각 도반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가 아까 윤희영 도반님 다음 토론 주제가 뭐였죠? 아, 이제 저희가 숙면이려, 몽중이려를 어떻게 아는지, 그거, 네, 몽중이려와 숙면이려. 네. 누구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몽중이려, 숙면이려, 동정이려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동정이려는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몽중이려, 숙면이려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사도가 이제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제 삼매에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나 이제 고요히 앉아 있을 때도 삼매가 되면은 이제 그 화두가 되는 공부 힘이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는 안 되더라도 잠을 자다가 반쯤 의식이 깨가지고 이제 반의식 상태, 꿈이 이제 꿈을 의식하게 될 때, 꿈을 의식하게 될 때도 이제 이제 화두가 잡혀서 그 상태에서도 화두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몽중일이라 그러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가 좀 잘 될 때는 그 잠자다가 뭐 안 좋은 꿈이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을 때 무심코 화두가 탁 잡혀가지고 그게 딱 꿈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많이 경험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 그건 나도 모르는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이 참 좋고 깔끔했어요. 그냥 기분이 상쾌하고 깔끔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다가 새벽에 이제 잠을 깼는데 이제 잠을 깼을 때 이제 비몽사몽일 때 첫 번째 의식이 화두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루가 아주 그 상쾌하게 출발을 하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몇 번 경험을 자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할 때, 요런 것이 이제 몽중이려가 되면은, 그죠? 꿈꿀 때도 화두가 딱 잡혀가지고 그 꿈속에서 화두가 이렇게 되는 경지가 되면은 필시 이게 몽중에서도 화두가 이려한 경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이해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몽중이려는 어느 정도 답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숙면 이려가 문제인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도 아직 체험을 못 해봤어요. 나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고우 스님께서나 성철 스님께서나 또 우리 그 태고 스님이나 나웅 스님 또 그 대해 스님이나 고봉 스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그 화두 삼매가 된 상태에서 3일 내지 7일이면 깨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이제 깨어 있을 때도 의식이 일려가 된 상태 쭉 가다가 꿈에서도 꿈도 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까지도 이게 공부가 쭉 일려가 돼서 이제 지속되는 경계를 말하는데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기 안에 이제 분별심이나 망상이나 번뇌를 싹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원택스님께서 그 법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백년암 가서 이제 화두 법문을 들을 때마다 원택스님께서 성철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는데 제가 한 번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성철 스님께서 그 10년 장자부를 하셨다 그래요. 10년 동안 그 잠을 그 방바닥에 눕지 않고 이제 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원택 스님께서도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안마를 이제 성철 스님이 연로하시니까 안마를 이렇게 해주다가 그걸 부심고 그걸 물었대요. 스님 어떻게 10년 동안 장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철 스님께서 벌떡 일어 하셔갖고는 원택 스님 뺨을 한 대 갈기더니만 야 이놈아 내가 잠이 왔는데 잠을 안 잔 게 아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장자부라 10년은 잠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원택 스님께 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백담사에 이제 기본 선언이 있는데 거기에 영진 스님이라고 윤화 스님이 있어요. 그 차세대 선지식으로 아주 그 유망하신 영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70이 넘었을 거예요. 그 영진 스님께서 한 번은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망월사의 이제 춘성 스님이라는 그 만해 스님 그 제자 되는 춘성 스님이는 춘성 선사는 아주 유명한 도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망월사 조실로 계셨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어느 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망월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성 스님이 이제 성철 수자가 이제 장자불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워낙 뭐 성철 스님 그때 당시에 이미 도인이라고 이름이 났을 때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왔을 때 뭐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다시 확인돼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조실체를 성철 스님인데 조실체를 주고 당신은 대중방에 와가지고 이제 대중들하고 같이 잤대요. 근데 이제 이 충성 스님 그때 특유한 그 습관이 충성 스님이 잠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잠을 대중들하고 같이 있는데 잠을 안 자면 이제 대중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보통 9시 이제 그 목탁 치면은 같이 이제 딱 눕는데요. 그때는 이제 각 방이 없었고 전부 대중방에서 선방에서 먹고 자고 했던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9시 목탁 치면 다 이제 자는데 그러면 충성님도 누워서 한 30분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다들 자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있으면 이제 부시락 소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춘선 스님이 이제 그 마당을 이렇게 행선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성철 수자가 안 자나 자나 이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조실방에 그 성철 스님 있는 데를 요렇게 해가지고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성철 스님이 거의 안 자고 앉아 계셨다는 그 일화가 선방에 유명하게 도는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와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이제 장자불화를 했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잠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화두를 들면 이제 잠자는 시간에도 화두가 되고, 그죠? 그다음 깨어 있을 시간에도 화두가 되는,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경계를 이제 숙면이려, 오매이려, 자나 깨나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뭐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워낙 조사 의록에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또 이런 또 살아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정면된 얘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견해를 하나, 의견 하나 더 붙이면은, 근데 이 선방 스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학문하시는 학자들이 이 오매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유명한 그 민족사 그 사장하고 있는 윤창화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교계신문에다가 성철스님 오매이려는 거짓말이다. 그 오매이려는 이제 도가의 노장 신선술에서 이제 잠 안 자는 그런 그 공부 얘기를 가져다가 선에서 이제 도입해가지고 성철스님이 사견을 조장했다는 그런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 오매이려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그런 성철 스님 내지는 우리 조사 의록 일반에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그 공부에 오해와 혼란이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늘 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각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견을 갖추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윤인영 도반님이 그 제기하신 것은 다 이제 해결이 됐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수연 도반님이 아까 토론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죠? 네, 시간이 되세요? 예, 예. 어, 그 질문이. 마무리하고 마치죠, 뭐. 네, 지금 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잠이잖아요. 잠을 어떻게들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잠. 잠. 예,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죠. 잠.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잠을 안 자려고 해서 안 잔 게 아니고 잠이 안 왔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원택 스님께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우리 같이 제가 생활인들은 이제 저는 요게 이제 선방 수자 스님들하고 제가 생활인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처럼 제가 생활인들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잘 때 이제 잠을 푹 자야 이제 오히려 그 면역력도 커지고 높아지고 생활을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활인들은 일상생활 할 때는 잠을 이제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이제 오히려 그 화두가 좀 규칙적으로 되는 분들은 이제 숙면할 수가 있죠. 잡념 망상보다도 오히려 잠을 깊이 잘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효험을 받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제가 생활인들도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나 이제 선방에 가서 정진할 때는 이제 가령 뭐 철야를 할 때는 이제 뭐 잠 안 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중 힘으로 같이 이렇게 가서 밀어붙이는 게 좋고요. 또 철야가 아니고 저럴 때도 적절하게 잠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성철 스님처럼 정말 이제 발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 잠 안 자고도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국선의 수불 스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격발 법문할 때도 화두가 일념이 되거든 밥 먹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화두를 놓지 마라. 이 얘기를 법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 화두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뼈저리게 지금 후에 속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러 갔더라도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하면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에게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화두할 때는 이제 말하면 안 돼. 수련회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아까 나영채 거사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말하다가 깨진 것 같더라고요. 삼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수련 때는 그 잡담이나 말을 안 하도록 묵언을 하는 게 화두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나아가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는 잠자되 만약에 화두가 딱 일념이 됐을 때는 정말로 그 공양이나 잠자는 거를 물리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념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밀어나가는 것이 아주 요긴하다는 것은 저는 처절히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이 올 때는 저는 잠이 올 때는 잠을 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나영채 의사님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예, 저도 저는 이제 그 의학 상식에서 잠을 안 자면은 몸이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계속 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요, 잠을 조금 자면은 그 지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항상 젊어서 깨쳐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도반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다른, 아까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 시간 활용이라 그럴까? 뭐 굳이 없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화두를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아주 가볍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토론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그 발심이라는 게 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건지 그게 됐다가도 없어지는 건지 발심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발심이라는 거가 너무 절실하게 되면 정말 이 잠도 있고 뭐 추위도 있고 사람 몸 아픈 것도 다 느낌이라고 한다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픈 건 아픈 거고 졸린 건 졸린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잊고 하니까 밥 먹을 생각도 안 나겠죠. 그래서 그 이 잠이라는 것은 어쩌면 책에 그냥 써 있는 잠자면 죽는 거다 내지는 뭐 수자님들은 3시간 자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발심 상태에 따라서 잠의 뭐 시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예. 발심 여하에 따라 가지고 예, 또 산매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게 관건이 되는 거지 뭐 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뭐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공부에 뭐 잠자지 마라 해서 잠이 안 오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예, 선교를 할 때 저는 혼자서 책을 공부하는 것보다 도 빨리 나가요. 제가 아침마다 읽으니까 왜 그것을 이렇게 아침마다 선교를 공부하면서 선교를 아침마다 해야 되느냐? 15분 내지 20분을 매일 읽고서 또 다음 날 또 다시 또 한 반복해보고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발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저를 갖다가 공부하라고 자꾸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지금 이거 화두첨선법 이것도 저는 계속 읽고 있어요. 아침마다 읽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발심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발심은 이 조사님들의 이 책에서 발심은 능히 돼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 그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석순이 도반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시간 활용에 관해서 저는 그 앉아서 화두하는 게 힘든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화두를 드는 걸로 좀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아침마다 하는 화두는 있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잠자기 전에도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산책을 나갔을 때 이제 운동을 걸으면서도 이제 계속 경행으로 해서 화두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전철을 이용하거나 평상시 생활하다가 이렇게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화두를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화두가 이렇게 저절로 떠오를 때는 반갑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두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정말 정진이나 이렇게 근본에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기 힘든 사람들도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편리한 어떤 그런 화두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안국선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도 여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꺼달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7일 그 수련을 그 1년에 한두 번씩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안성의 참선마을이나 또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이나 이런 데가 좋은 인연이 되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일주일 정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능할 것 같고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조금 더 밀고 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 때 우리 도반님들이 가능하면은 뭐 짧게는 3일 또 길게는 한 7일 정도 그 3, 7일 화두산매를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고 제가 공부인들이 이제 우리 오늘 나영채 거사님처럼 그 동정이려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동정이려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도 용기를 위해서 정견을 세우신 분들이 이 동정이려 정도만 체험이 되면은 이 가나선에 대한 의심은 없어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도자 과정 도마님들께는 제가 이제 그런 걸 꼭 좀 한번 같이 해보시길 권하고 싶고 같이 정진하는 인연이 되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예. 자, 다른 더 말씀 없으시면은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는 그 화두 참선하고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화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세상에는 이 가나선 화두 참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이제 소수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인연에 대해서 검소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스로 삶에서도 조금 더 정견과 중도의 생활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 공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했는데, 우리 나영채 의사님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예, 다음 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다음 주 발제를 나 의사님이 한번 뭐 그냥 PPT 안 해도 좋고요. 그냥 구두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저는 PPT를 못 합니다. 예, 예. PPT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그 책을 보고 하셔도 괜찮거든요. 편하게 우리가 같이 예,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거는 그 참된 견성의 본질이거든요. 예, 예. 그 참된 견성의 본질 부분을 한번 좀 요약해서 한 2, 30분 정도 발표를 요약해가지고 요지를 예,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음의 향기 이후 부분은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네요. 예. 나영채 교사님,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도반님들 예, 오늘 그 윤희영 도반님이나 이수연 도반님 그 발표 보완하시고 발표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공부도 되고 단련도 되고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살아있는 각자의 또 공부 얘기라든가 또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니까요. 같이 늘 기탄 없이 얘기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심각 도반님 참여하기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 보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노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스님 들어가세요. 네, 저 도반님 연습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